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이전에 2월달에 고점이었던 39,600원 재돌파 흐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장중에는 JP모건 쪽에서 2만 주 넘게 일단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장중 투자 전략 차트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 관련되는 부분들이 재료도 좀 셀트리온 쪽에서는 요 플라이마 관련된 허가 소식도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미증시의 이제 부채 한도 관련 협상 불확실성 영향을 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주로 좀 받고 있는 어떤 분위기죠. HLB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 이제 3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아침에 지금 조금 밀리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서 지금 36,000 중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37,050원 정도 부근입니다. 수급 체크가 일단 가장 중요하죠. 아침에 이제 크게 기사 관련되는 부분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수급 체크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 체크를 할 때 항상 이제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0224 일별 주가를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관련된 어떤 매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뭐 현물이라든지 프로그램하고 연관되어서 물량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전장에는 프로그램 쪽에서는 4만 주 넘게 일단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외국계에서도 잡히는 게 일단은 순흐름으로는 이제 매도가 되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화면 번호 0127 키움증권 기준으로 영문 기준으로 거래원 순간 거래량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외국계 관련되는 부분에서 HLB의 흐름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지금 아침에 이제 JP모건 쪽에서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는 조금 매수가 들어왔다가 JP모건 쪽이 주로 이제 창구기 때문에 지금 9시 반 기준으로 그 뒤로는 이제 잡히는 물량이 1시간 동안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JP모건 쪽에서 보면 2만 주 넘게 일단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요때까지죠. 그러니까 뭔가 좀 오르려고 하면 누르는 물량으로 해가지고 지금 37,000원대까지 이 36,000원대하고 37,000원대라고 하는 것은 이 HLB의 박스권의 중위값이죠. 요 34,000원대하고 4만원대 박스권의 중간값이 36,000원, 37,000원대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으면 상방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가격대죠. 그러니까 이런 가격들이 중요한 것은 패턴상으로 상승 삼각형 패턴을 만들기 위한 어떤 흐름에서 아랫변의 빗변의 흐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상승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에 저항대는 일정한 어떤 수평선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빗변의 모습은 이제 추세적으로 저점을 높이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을 때 상승 삼각형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들도 하시더라고요. 상승 삼각형만 나오면 다 올라가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승 삼각형이 이런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월가에서 이제 대공황전에 굉장히 기술적 분석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로 보면 한 100년 이상 정도 되었던 어떤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 삼각형일 때는 올라가는 어떤 확률이 한 70% 이상이 되고요. 그럼 나머지 30%는 안 올라가든지 플랫형으로 옆으로 가든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상승 삼각형 패턴의 전형적인 모습을 기하기 위해서는 상승 삼각형 패턴을 만들면서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고점이 일정하게 되고 저점이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어떤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오른쪽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만나겠죠.
이 컨버전스 되어서 이제 한 점에서 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돌파 시도를 했던 모습을 딱 보면 전형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점에 있는 부분들을 넘어가게 되고 저점에 있는 부분을 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빵 터지는 거죠. 아주 제 전형적인 모습을 5월 17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NDA 신청 관련되는 기사가 이제 장중에 나오면서 41,950원까지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 종가가 39,600원이 되어서 이게 안 되는데 시간에가 한 50원 정도 올라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이어가는 흐름이 나오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한 5일 정도 주기로 체크를 해야 되는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 다음 날에 아침에 기대를 했던 어떤 흐름이 개법은 되었습니다만 바로 이제 내려왔죠.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수급의 이슈자.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외국계 매도,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틀 정도 밀어버리면서 음봉을 이제 크게 이제 내어버리면서 이 돌파를 이탈하는 흐름이었는데, 이 재돌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 일주일 이내에 다시 이제 39,600을 넘어가면 이제 재돌파로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가 이제 그런 날들이다 하는 말들은 제가 지난주 후반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 이제 흐름이 나름 좀 중요했죠. 지난 금요일 날 가운데는 이 이평선에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몸통은 작습니다만 추가 하락을 하지 않으면서 흐름이 나오는 어떤 이제 캔들이 일단은 탄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꾸역꾸역 이제 양봉이 좀 만들어지는 흐름을 보였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쪽에서 일단 물량도 들어오면서 장중에 38,000원도 넘어가는 나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이 우리가 추세를 나타내는 어떤 지표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빨간 선하고 이렇게 파란 선으로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습이 있는데, 이게 보조지표 중에서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존 볼린저라고 하는 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것은 추세 지표에서도 쓰고 변동성 지표에서도 사용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 추세를 나타내는 어떤 흐름에서 변동성과 포함해서 이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좀 이해한다라고 하면 윗단에 있는 요 상한선 라인을 올라가게 되면 급격한 추세의 강화가 일어난 지점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돌파하고 태깅이 될 때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시도가 되었을 때 강하게 나는데, 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흐름이 급등할 때의 흐름은 항상 이렇습니다. 이 작년에 5월달에 가남 관련되는 부분 상해 증시에서 항서제약이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단기로 거의 이제 급등을 한 일주일 상간으로 할 때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볼린저 밴드라고 했지 않습니까? 볼린저 밴드를 타면서 올라가는, 이게 이제 태깅이라고 하는데,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추세가 강화되고 급등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전에도 이제 차트에서 한번 살펴봐 드리면 이때가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뭐 이슈가 있어가지고 올라갈 때입니다. 자,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2021년도에 추석 전까지 이 당시도 이제 더블 정도가 단기가 나왔을 때 흐름인데도, 이때도 보면 그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태깅한 흐름, 빠지더라도 5일선 정도에 잡히고 21선까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종목, 추세가 강한 종목은 보통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하든지 5일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21선까지 내려가진 않죠. 그 뒤에 이제 21선의 지지가 결과가 안 제대로 이제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과거로 좀 내려가서 이 부분 좀 더 한번 살펴봐 드리면,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 여러분들이 급등을 기대하고 이런 분들은 항상 이제 보조지표에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거의 어떤 흐름으로도 한번 체크해 드리는데요. 2019년도에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반기에 이제 에스모 학회에서 극적인 어떤 반전이 나오면서 이제 올라갈 때입니다. 이때도 보시게 되면 이 돌파가 여기서 이제 그 나름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급등할 때는 요런 어떤 위치에서 5일선 위에 있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태깅하면서 태깅하는 흐름들이 보이죠. 이 탄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를 타면서 이제 고가놀이를 하면서 주가가 2만원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9만원이니까 한 4배 이상 또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러니까 진짜 강한 종목은 21선까지 이렇게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5일선 볼린저 밴드 태깅으로 급등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목이 급등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은 넘어가야 태깅이든 뭐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체크들이 필요하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2월 달에 한번 이 물적 분할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올라갔죠. 이때 이제 돌파하고 난 다음에 태깅이 나오느냐? 그 당시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태깅이 안 나왔죠. 그러면 태깅이 안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 5일선 지지가 나와야 되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런 흐름이 또 깨지면서 또 이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다시 한번 이 전고점 돌파와 태깅에 대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2번 실패를 했죠.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도 한번 시도를 했다가 안 됐고 윗꼬리가 나왔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만 오면 그러니까 그 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소위 말하는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구간 내에서 계속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박스권이고, 이제 5월달에는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들어올렸는데 또 깨지고, 그러니까 3번 정도 시도를 했다가 지금 안 됐던 부분이죠. 그리고 어제 다시 볼린저 밴드 상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게 되면 수급이 새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수급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허용하지 않는 뭐 이런 흐름들을 계속 이제 치열하게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에서 지금 37,900원대에서 하는데요. 자, 5장에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반드시 36,000원, 37,000원대에서는 강력하게 지지, 이렇게 옆으로라도 가는 흐름을 이제 플랫형으로 컬렉션을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상방에 대한 어떤 도전을 계속하는 어떤 시도들을 하는 모습이 가장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니까요. 자, 이 흐름들이 5장에 이어지면서 자, 39,600원의 시도가 어떻게 되는지 5장까지 한번 챙겨보시는 전략 필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